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딸에게 효과적으로 경제 공부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반대로 돈에 관심이 많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의 경제적 독립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 바로 40대에 길거리에서 박스를 모아 20년 만에 50억을 넘게 모았던 비결을 나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신 아버지이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는 치킨 바베큐 사업으로 대박을 꿈꾸며 과감하게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다. 이후 2년 동안 여기저기 치킨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몇백만 원씩 돈을 내기도 했고 무급으로 일하면서 비법을 배우기도 했다. 우여곡절 속에 아버지는 15평 정도의 작은 가게를 얻어 앞으로는 크게 성공할 거라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 성공시대라는 치킨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간판을 내걸고 바베큐 장사를 했다. 우리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맛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SNS나 배달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동네 장사가 대부분이었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신념으로 치킨 바베큐를 만들다 보니 한 마리를 팔아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었다. 결국 쉬는 날도 없이 고생은 엄청 하셨는데 3년 만에 망했다. 아버지는 가게가 너무 작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입지 때문에 망했다고 말했다. 바베큐가 맛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몫이 좋은 곳에 더 큰 가게를 얻어 장사하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접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바베큐의 맛이나 부동산의 몫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당시 우리 집 전재산이라고는 1억짜리 빌라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가 장사 미천으로 쓴다고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렸기 때문에 더 큰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치킨 바베큐로 대박을 낼 거라는 아버지의 성공시대라는 간판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다라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40살이 넘은 나이로 인해 좋은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몇 달은 방황하셨던 것 같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친구 중에 고물상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잘 번다고 들었다. 거기 가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어떻게 남편한테 길거리에서 파지나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일을 권한하면서 본인은 그런 일은 절대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돈이다. 돈이 너무 없으니 결국 몇 달 후에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 친구를 만났고 아버지는 그렇게 억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줍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20대 초반,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돈이 없으면 저렇게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다녀야 되니까 난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다짐을 했던 적도 있다.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셔서 5시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7시 전에 출근했다가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일상을 몇 년 동안 반복하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거래처들도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나 상가에서 파지를 줍다가 이후 고철이 나오는 공장들과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비철금속을 다루는 중소기업 공장들도 생겨났다. 규모가 커진 것이다. 그렇게 1톤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5년 정도가 지나자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아버지는 600평 규모의 땅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일상의 반복이다. 열심히 일하고 거래처도 더 늘어났으며 사업은 확장했고 8년을 장사하다가 결국 13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하셔서 지금은 본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었는데 20년이 지나 6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 정확히 얼마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눈에 보이는 것만 5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셨다. 그동안 아버지와 같이 영업한다고 전단지 뿌리고 거래처를 다니면서 함께 일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아버지의 성공 포인트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함. 어떤 일을 하든 그게 하고 싶었던 일이든
아니면 억지로 하게 된 일이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똑똑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준다.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이만큼 했으면 좀 쉬면서 일하라고, 혹은 이제 슬슬 은퇴해서 즐겁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20년 넘게 여름휴가 3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여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안다는 것이다. 주변 거래처 사람들도 아버지를 지독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든, 심지어 일요일에도 부르면 와주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인정해준다. 둘째, 소탐대실. 20년 전 아버지에게 일을 알려주셨던 고물상 사장님은 원래 직업인 형사를 그만두고 고물상을 열어 크게 돈을 벌었지만 물건 단가를 다른 곳 대비 적게 주고 자신의 이익을 크게 남기면서 결국 손님들이 줄어들자 망해버렸다. 장소를 바꿔서 다시 고물상을 열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 결과는 똑같았다. 아버지는 파지 줍는 일부터 시작해서 고물상에 찾아오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이윤이 조금 남더라도 가격을 후하게 줘야 한다고 항상 나를 가르치셨다. 큰 손님은 누구나 잘해준다. 하지만 작은 손님이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손님이 되거나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언제나 똑같이 잘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 20년 전 아버지 거래처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투자. 아버지는 나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준 적이 없다. 솔직히 아버지는 지금도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지만 자신의 본업인 고물상 일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사업 이외에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재미있는 점은 아버지를 통해 만났던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비슷했다. 정말 본업을 잘하셔서 자산을 모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본업을 위해 부동산을 샀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본업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 출판사 회장님은 서울 마포구에서 작게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파주에 출판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본사를 파주로 이전했다. 출판사 일이 많아지면서 파주에 땅을 더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파주 출판단지가 더 커지면서 자신의 자산도 크게 불어나셨다고 말씀하셨다. 파주 출판단지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주변 땅을 더 많이 샀을 거라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 투자는 필수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6세인 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60대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하다는 말을 꾸준히 하신다. 난 20대가 끝나고 30대가 되면 화려했던 청춘이 지나가면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다. 30대가 끝나고 40대가 되니까 청년에서 중년이 된 것 같아서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은 생각에 참 두려웠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행복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섯 번째,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고물상 일은 버릴 것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구분해서 치우는 일이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박스나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정리하거나, 공장에 방문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남은 쓰레기들을 치우고, 그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따로 구분해야 된다. 쓰레기 속에는 각종 오물은 물론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 손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다수는 일을 배우러 왔다가도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둔다. 더럽고 힘든 일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아버지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하셨다.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볼품 없지만 의외로 많은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다. 물론 돈을 번다고 인기가 많아지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20년 넘게 하신 66세의 아버지는 지금도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분명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애들도 잘 컸고 손주들도 있고
건강하고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면서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버지가 40대에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던 시절 지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투자나 경제 공부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 하지만 빚쟁이에서 2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아버지도 분명히 운이 작용했겠지만 그 기회를 잡은 건 운보다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딸에게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동안 배운 문화를 잘 알려주고 싶다.